안녕하세요. 통합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문제로 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정교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주기율표의 세로축을 족이라고 한다. 자, 주기율표는 이렇게 세로줄이 있었고 가로줄이 있었는데 이 세로줄 내려오는 것을 1족, 뭐 2족, 그리고 뭐 해서 18족까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줄이 족이다. 맞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그렇죠. 한 주기, 2주기, 3주기 전자 껍질의 개수를 주기라고 했습니다. 가로줄 이런 식으로. 족은 이렇게 세로줄 이런 식으로요. 현대 주기율표는 맨델레프가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건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맞습니다. 현재 주기율표는 1쪽에서 18쪽까지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7주기보다 더 많아요? 아닙니다. 이게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멘델레예프가 이제 최초로 만들었고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기에서 7주기까지 맞아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리튬과 나트륨은 일족 원소로서 전자 껍질 개수가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일족은 수소, 리튬, 나트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소가 1주기, 리튬 2주기, 나트륨 3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개수가 같을 수가 없죠.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수는 1개이다. 플루오린은 이쪽에 있으니까 한 17쪽에 있어서 원자과 전자수가 7개입니다. 헬륨과 네온은 모두 18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8개이다. 원자과 전자수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예요. 헬륨은 전자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자수가 이제 8개 될 수가 없죠. 다 X네요. 현대 주기율표의 족은 총 18개다. 18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그 2족부터 뭐 3족부터 12족인가요? 이 부분은 배우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아무튼 18개이다.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뭔 순으로? 원자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자량. 뭐 전자 개수 순서 뭐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자, 원소는 크게 금속과 미금속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열이 잘 통하는 원소, 금속이겠죠. 금속이 아무래도 열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전기도 잘 통하고. 자, 원자의 전자 껍질 중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이죠? 19번이죠. 근데 칼륨은 이제 1쪽에 있습니다. 리튬, 나트륨. 1쪽에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개예요. 뭐 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9 해서 19가 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개수는 1개다. 리튬과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1개고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계속 풉시다 그냥. 자, 다음에 지시된 원소 중 반응성이 가장 큰 원소. 자, 반응성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제 원자과 전자의 개수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네요. 리튬, 나트륨, 칼륨 똑같은 친구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전자가 많은 친구가 아무래도 반응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고요.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굳이 이런 모두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반응성이 크냐 작냐를 논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 이상합니다. 자, 다음 중 1족 알칼리 금속의 성질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이제 1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일족의 원소들은 이렇게 되겠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공기 중 산소와 반응을 잘한다. 그렇죠.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와 잘 반응을 해서 폭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원자과 전자는 한계이다. 맞습니다. 물속에 보관을 하면 폭발해 버리겠죠. 자, 4번. 자, 다음 중 리튬과 나트륨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리튬과 나트륨 모두 이제 물과 반응을 잘했고, 그리고 이제 산소,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광택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자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총 전자수가 같다. 자, 리튬은 2주기 원소고 나트륨은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껍질이 2개, 3개, 즉 다르겠죠. 원자가 번호 같다. 당연히 다르겠죠. 원자 전자가 수가 같다. 맞습니다. 같은 족이 있기 때문에 주기는 다르다고 했고요. 녹는 점은 다르겠죠. 이제 금속의 특징, 금속이 다르니까. 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를 찾아 옳게 연결한 것은 족이라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좋아하진 않아요. 자, 전자 껍질이 2개인 원소는 그다음에 2주기에 있는 원소를 골라야겠죠. 나트륨, 플루오린. 이 정도가 내용까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인 원소는 뭐 플루오린, 염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 보면서 해보면 됩니다. 이 7개라는 원소는 이제 17족 원소를 뜻하는 거겠죠. 소금의 주성분 염화 나트륨이니까 나트륨과 염소. 다음에 전자 배치를 갖는 원자의 원소 기호는 일단 1주기, 2주기. 일단 전자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친구인데요. 근데 이걸 몰라도 돼요. 전자가 3개죠. 그럼 3번 리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 원소 모두 주기율표의 1조 원소고요. 공기 중에 산소 맛있게 반응하여 금속 특유의 광택이 이르며 물과도 격렬히 반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이런 진짜 문제를 너무 안 좋아하는데 주기율표 외우는 문제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는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고요. 그다음에 16번 원소는 이제 보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는데 이제 16쪽 원소는 얘겠죠. 16, 17, 18쪽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산소입니다. 산소.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염소고요. 이게 D겠죠. 이 B고. 그다음에 얘가 수소. 지금 나와 있는 A, B, C, D예요. A, 얘가 B, 얘가 C, D죠. C는 이제 나트륨이겠죠. 그 아래 3번 아래에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원자과 전자수는 A보다 C가 많다. 똑같습니다. 같은 쪽에 있으니까. B는 산소다. 맞습니다. D는 수소와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격렬하게 반응을 이제 한다 볼 수도 있고 안 한다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7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안정해질 수가 있겠죠. 공유 결합을 통해서. 그러면 얘도 안정해지고 얘도 안정해지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이 파일을 이제 같이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점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시험을 잘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